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공포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체코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태영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유럽 국가 체코가 최근 한국 정부가 공포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입장과 한국 정부의 관련 질문을 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오바 공보국장은 지난 11월 30일 BOA에 체코 정부는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문했다면서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체코 외무부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즉각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티오바 국장은 그러면서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면서 체코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국가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 인권 유린 문제를 가장 주도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지성호, 태영호 의원은 국제사회에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지성호 의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을 114개 주한 외국 공관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등 관련 국제기구에 발송했으며 각국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의 면담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입법을 강행하면서 북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논리만 편파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방적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 공관장과 국제기구에 서신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도 이날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대신 대북 전단을 보낸 자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택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또 김정은 비위 맞추기법이다라고 비난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정보 유입의 통로와 또 물품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여지가 대단히 넓고 모호하게 이번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태 의원은 내년 초 미국 하원에서 열릴 예정인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초청되면 이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부당성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해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국민 피살 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 한 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이 13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해외 운항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들은 모두 결함이 발견돼 5년 연속 결함 발견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전년에 비해 25%, 4분의 1 수준입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안전검사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은 모두 13척으로 전년도 51척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6년 한 해 선박 275척이 검사를 받는 등 해외 항구로 활발히 운항하는 모습이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 2017년 185척, 2018년엔 79척, 2019년엔 51척으로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시행된 지난 한 해는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은 물론
사상 최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2020년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13척은 모두 1월부터 7월 사이에만 검사 기록을 남겼고 7월 6일 이후로는 단 한 척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7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를 한층 더 강화했고 이에 따라 선박 운항도 이때부터 사실상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올해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 13척 중 11척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전검사 기록을 남겼고 나머지 2척은 중국 다롄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보다는 러시아 운항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한 해에도 검사를 받은 모든 선박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2척은 심각한 결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항이 중단되는 정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한 척의 선박을 제외하고 이후 5년 연속 결함 발견율 100%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안전검사를 받은 1,645척 중 단 4척을 제외한 1,641척에서 모두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결함률은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1980년대는 물론 심지어 1970년대 건조된 노후 선박을 해외 운항에 무분별하게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 한 해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지난 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장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기름값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는 북한 경제 침체 상황과 또 불법 정제유 반입을 비롯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30일 현재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는 지난 9월 중국의 보고가 마지막입니다. 중국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북한에 정제유 583톤을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량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역시 지난 8월 북한에 정제유 32톤을 공급했다고 한 보고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따른 결의 23975를 통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해당 월 마지막 날 이후 30일 안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보고를 지연하고 있거나 해당 월에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와 1월부터 8월까지 러시아가 공급한 정제유의 양은 모두 17,871톤입니다. 이는 2018년과 2019년 동기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26,109톤, 42,271톤과 비교했을 때 최대 2만 톤 이상 차이가 나는 양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올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의 양이 이처럼 적은데도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아시아프레스 통신이 공개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휘발유 가격은 1kg당 북한 돈 9,100원에서 14,300원 사이입니다. 5월 말에서 7월 말 사이 12,000원에서 14,300원으로 비교적 가격이 높았던 때를 제외하면 평균 만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정제유 공급량이 줄었음에도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의 지속적인 공급 등 여러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e're pretty sure, almost sure, that China supplies North Korea a continuing flow of crude oil, about 50,000 tons per month. There's a constant flow. Some kind of aid deal that the Chinese have given North Korea.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 내 휘발유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 역시 오르지 않았다며 이는 악화된 북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했을 수 있다면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역시 현재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I think basically the demand for it has dropped in North Korea because of all shutdowns. North Korea has kind of shut down a lot of activity. Yeah, so it's kind of like here, less demand for gasoline. 올해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배럴로 환산하면 약 14만 1,000배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을 넘어 최대 160만 배럴의 정제유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국들의 공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북한이 한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백 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신뢰도는 불확실하지만 일본과 영내 미군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수십 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 개발 과정에 있다면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등의 ICBM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2004년부터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 64기의 지상 기반 요격기를 배치했다면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가 한국과 괌의 미군 기지에 배치돼 방어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대북 전단금지법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알리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물망초, 북한 인권시민연합, 북한 정의연대, 북한 인권증진센터 등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5곳은 지난 12월 30일 공동으로 유엔의 특별보고관 5명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와 입법 과정에서 빚어진 쟁점 등을 거론했으며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통일부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 회장의 발언을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해 오해를 빚게 만든 사례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을 계속 협박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스스로를 위해 싸울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한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엔에서는 해당 서한을 접수한 뒤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정부에 질의 서한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공포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2월 31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공개한 신년서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합당한 후속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은 내정이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로 한국이 인권 문제로 국내외 비판을 받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또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통해 한미동맹의 터전을 굳건히 다지고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이뤄나가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거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언동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